좋아요, 구독. 오늘 일단은 제가 소비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수 경제가 65% 정도, 60에서 65% 정도 나오기 때문에 예.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죠.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의 소비가 줄어드는 게 가장 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는데요. 조금 전에 이제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돼서 자료 잠깐 내리고 차트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일단 좀 봐드리면 자 나스닥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자 22시 30분에 이겁니다. 이봉이거든요. 좀 크게 늘려드리겠습니다. 자 22시 30분에 지표 발표가 나서 지금 이봉입니다. 이봉이 이제 크게 내려갔는데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제가 주말 특강이나 이런 데에서 지표 교육을 일단은 해드리는데 여러분 전혀 헷갈리실 필요가 없어요. 지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지표가 경기가 좋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기가 나쁠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예상치를 어떻게 됐습니까? 상회했습니다. 자, 소매 판매든 도매 판매든지 간에 예상치를 상회한다라는 건 어떤 겁니까? 소비가 그만큼 활발하게 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비가 활발한 건 경기가 좋을 때 소비가 활발하게 늘어나나요? 경기가 나쁠 때 소비가 활발하게 늘어납니까? 경기가 좋을 때 활발합니다. 그렇죠? 당연하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소매 판매 지표가 는다.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좋아지면 미국 지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만 일단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왜 이렇게 빠졌느냐? 이거는 특별한 경우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돼요. 꼭 이렇게 해석하셔야 여러분들 어떤 지표 발표가 났을 때 헷갈리지 않으십니다. 자, 소비를 억제하려고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는데 소비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소매 판매 지표. 소매 판매 지표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도매와 소매, 그 소매거든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판매되는 겁니다. 우리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 지표가 올랐다. 자, 인플레이션을 누르기 위해서 소비를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는데 소비가 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시장이 빠진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표 해석할 때는 기본만 딱 잡고 가시면 여러분들 헷갈리실 거 없고요. 오늘 일단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소비에서 경기 침체까지라는 첫 번째 타이틀을 제가 일단은 가져왔는데요. 위에 보시면 이거는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달러입니다. 달러 인덱스고요. 밑에는 이제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 자, 우리가 이 구간에서는 어떤 게 있었죠? CPI 충격이 있었죠. CPI 충격이 있었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랐다. 자,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른 이유는 뭐죠, 여러분?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다. 그러니까 국채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신용도다. 자,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신용도가 떨어진 겁니다. 신용도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내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고 그러면서 강달러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돼 왔죠. 자, 강달러가 유지가 된 거는 무슨 이유에서죠? 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건 제가 올해 그토록 강조드렸던 이론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유럽 시장 시간대는 제가 기술적 분석을 해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지금 이건 기본적 분석을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자, 국채금리 뭡니까? 신용도다.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으니 신용도가 떨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져서 채권 가격 내려가고 금리가 오르는 현상. 첫 번째. 자, 두 번째. 달러화 지수인데요. 자, 통화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죠? 네. 금리는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화폐의 가치다.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립니다. 그럼 뭐예요? 달러의 화폐 가치가 상대 교역국보다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오르는 거죠, 당연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금리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강달러 유지되고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니까 지수는 어떻게 돼요? 빠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일단은 변곡이 좀 하나 생겼죠. 변곡점은 지금 11월 CPI 발표입니다.
11월 CPI 발표가 7.7이라는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면 많이 꺾였어요. 자,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예요? 4% 넘게 치솟다가 갑자기 빠지는 모습 보였고, 자, 강달러가 빠지면서 우리 파운드나 유로 그리고 우리나라 원화도 같이 이제 올라가는, 화폐 가치가 올라가는, 달러가 내려가니까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상대 교역국은. 자, 이런 현상이 일단은 벌어지고 있고, 세 번째 뭡니까?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가 일단은 오르고 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거를 우리가 캐치를 해야 되느냐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자, 채권 금리가 낮아지고 강달러가 일단은 밑으로 내려오고 지수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자, 바로 이겁니다. 소비입니다. 소비인데요. 자, 소비가 지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제가 월요일 날 나와서 CPI를 분석을 해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주택 가격 빼고는, 그리고 주택하고 원유 가격이죠. 원유 가격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일단은 내렸어요. 자,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일단 낮아지는 건 굿뉴스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필립스 곡선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리면 인플레이션은 잡히는데 경기는 뭡니까? 하강 국면 아니면 침체를 필연적으로 맞게 된다. 그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페드가 지금 경기 침체 없이 연착륙과 경착륙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소비가 일단은 둔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금리를 올려서 인플레이션을 좀 낮췄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소비가 지금 둔화를 하는 모습을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보이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왜 썼냐면 11월 발표된 CPI만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 수개월 정도 지속적으로 소비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야 어떻게 되죠? 예.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자막에 나가다시피 임금 피크아웃 그리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저도 이런 거기에는 동조를 하고 있는데, 자, 소비 패턴 같은 경우에는 몇 개월치를 일단 더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고무적인 거를 제가 조금 몇 가지 가져왔는데 말씀을 드리면, 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2022년 키워드 잡아 드릴 때 노동시장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죠. 자, 노동시장 중에서 여러분들 그 노동시장의 지표 중에서 여러분들 포커스를 지금 맞추셔야 될 게 뭐다? 구인 이직 보고서다. 그렇죠? 구인 이직 보고서. 내가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원하는 기업은 뭐예요? 한 2개 정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이 오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오른다. 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임금 상승률이 지금 꺾인 모습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요. 자, 그런데 이 임금 상승률이 왜 꺾였느냐? 옆에 보시면 이겁니다. 자, 최근 기업들은 임금 인상 및 신규 채용에 덜 적극적이에요. 아직은 이게 소극적으로 변한 건 아니고 적극적에서 살짝 내려온 수준이에요. 이게 뭐예요? 11월에 나타낸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행이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플레이션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다행인데 왜 임금 인상, 신규 채용이 덜 적극적인지 이 중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겠죠? 그건 뭡니까? 소비 둔화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비 둔화. 자, 기업들이 신규 채용과 임금에 지금 뭐예요?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소비 둔화로 인해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기업들의 어떤 제품들, 상품들을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기업들은 임금도 많이 주고 뭡니까? 신규 투자도 하고 채용도 하고. 채용이 투자죠. 자, 그런데 뭡니까?
소비가 지금 둔화되고 있으니 기업들에서 뭐예요? 지금 해고를 일단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뉴스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죠? 해고, 감원을 하고 있어요. 감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임금 상승률의 둔화라는 것은 뭡니까? 소비가 낮아지면서 기업들이 매출에 영향을 받으면서 임금 상승률도 둔화를 하고,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잘 안 해주고 뭡니까? 신규 채용에 덜 적극적이 돼가고 있다. 자, 이게 뭐예요? 자막에 나가다시피 경기 하강 국면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일단 체크를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마냥 좋아할 수는 없어요. 왜냐? 소비 하강, 경기 하강, 경기 침체를 필연적으로 불러온다. 그리고 이것은 최소한 1, 2년 정도는 가고, 자, 이건 뭡니까? 어떤 병을 고치는, 경기에 대한 병을 고치는 긍정적인 사인이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노동시장의 핵, 여러분들 제가 일단 키워드를 다시 한번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인구직 보고서를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자, 내가 일을 원하는 사람이고 나를 원하는 기업은 몇 군데가 있다, 두 군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큰 이유는 일단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산의 형성,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 팬데믹 선언 이후에, 자, 보세요. 13년 동안 굉장히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주택의 가격이나 자산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22년에 코로나 사태가 발발하면서 실업률이 단기적으로 10%가 넘어갔습니다. 단기적으로 10%가 넘어가면서, 자, 50대 이상의 미국인들은 자산 가치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 나 노후에 연금도 있고 자산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돼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지금 유턴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일할 사람이 부족한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자산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일자리로 복귀를 안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었는데, 트럼프 시절부터 어떻게 했나요? 아메리칸 퍼스트죠. 그리고 코로나가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민자들을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예, 이민자들을 받지 않았어요. 자,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조금 어려운 일들이나 몸을 써야 되는 일들은 다른 나라 외국인들이 와서 값싼 노동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그게 굉장히 좀 심하죠. 중남미에서 많이 몰려 들어오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그 사람들이 밑바탕에 기저를 깔아줍니다. 자, 기저를 깔아줘요. 자, 근데 이 이민자를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뭡니까? 기저 효과가 사라진 거예요. 이 기저 효과가 사라진 게 어느 쪽으로 나타나느냐? 바로 이 왼쪽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2연타를 맞은 거예요. 첫 번째,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으로 유턴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두 번째 뭡니까? 이 기저에 있는 것들을 이민자들이 깔아줘야 되는데 이민자들을 받지 않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일할 사람이 부족해요. 일할 사람이 결론적으로 부족하니까 임금이 오를 수밖에 없던 거예요. 자, 그런데 자,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자, 22년의 초반입니다. 주황색은 22년 초반이고요. 지금은 중반입니다. 회색은 중반인데, 여기 보시면 거의 다 뭡니까? 거의 다 복구를 했어요. 거의 다 복구를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임금 상승폭이 줄어든 겁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회색이 주황색을 거의 다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관건은 일단 이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레저 관광 사업이거든요. 레저 관광 사업. 자, 레저 관광은
아직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주황색이 더 높아요. 주황색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럼 결론적으로는 임금 상승폭이 더 낮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더 올라와야 돼요. 이게 더 치고 올라와야 됩니다, 여러분. 레저 관광 사업이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플레이션을 전망하시는 데는 노동시장이 물론 이제 물가지수 굉장히 중요한데 물가지수를 좌우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노동시장이다. 그리고 구인구직 보고서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타이틀에서도 이민자의 증가는 뭡니까? 노동공급 차질의 완화 요인이다. 노동공급이 지금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에 임금 인플레가 높아진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 인플레를 낮추려면 공급이 돼야 되는데 노동시장에 노동 인력의 공급이 돼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은퇴한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1, 2년 지났기 때문에 은퇴한 사람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 노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민자들의 값싼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뭡니까? 값싼 노동력이 투입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도 변곡을 일단은 그리고 있고, 그렇죠? 이민자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다. 이거 20년이고요. 22년입니다. 노동자들이, 이민 노동자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럼 관건은 뭐예요? 레저 관광 사업도 이게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임금 인플레가 완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보다 인플레이션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항상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구인구직 보고서 뿐만 아니고 뭐 실업률이라든지 CPI라든지 발표가 되면 제가 당일, 다음날 아침에 실시간으로 분석을 일단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되기는 했는데 한 가지만 조금 더 보다가 미국 시장 봐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건데요. 그러니까 소비, 오늘의 핵심은 소비예요, 여러분. 오늘의 핵심은 소비이기 때문에 자, 소비 같은 경우에 가처분 소득이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뚝 떨어지고 있어요. 가처분 소득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렇죠? 내가 진짜로 월급을 받아서 나갈 거 다 내고 여러분들 이제 카드값 나가면은 횡하죠? 예. 카드값 같은 거 다 내시고 진짜로 내가 저축을 하고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 가처분 소득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감소를 하고 있다.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위기가 오면 어디에서부터 먼저 타격이 옵니까? 가장 이제 사회 저소득층부터 타격이 오고 그 다음에 중산층 타격이 오고 중산층 타격이 오면 솔직히 끝입니다. 현금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별로 타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일단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억제되는 유발 요인이 되고 그래서 임금 인플레 그리고 다른 인플레이션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자, 가처분 소득 보면 2015년에서 19년도까지 여기 5년 평균으로 일단은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돈을 많이 뿌려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많아진 거고요. 지금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 자, 한마디로 요약해드리면 소비가 내려가고 있다. 소비가 내려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미국 사람들입니다. 미국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소비에 관한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